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에 비디오를 다시 찍게 됐는데요. 뉴질랜드에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지금 횟수로 5년 차가 됐습니다. 오늘은 뉴질랜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몇 년 더 살아보고 난 후에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일전에 몇 년 전에 올린 뉴질랜드 단점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워홀로 와서 했던 경험들이니까 1년 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물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욕을 먹었고, 대신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살아봤잖아요. 1년보다는 그래도 지금 더 많이 살아온 상태이니까 또 살면서 더 느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일전에 말했던 그 영상처럼 아직도 차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. 차 도난 사건, 아니면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,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, 만약에 차를 사신다고 하시면 주차를 좀 조심히, 좀 안전하다 하는 지역 아니면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차량에 만약에 경보 알람 기능이 없다면 그거는 무조건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좀 차량 관련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활용 문제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때 당시 온 지 안 돼서 이 뉴질랜드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면, 사실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이 바뀌지 않았거든요. 여전히 뭐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그냥 한 통에 다 쏟아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더 많이 목격을 했고, 우리나라가 원체 재활용을 엄격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비교를 하게 돼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최근 들어 한 몇 주 안 됐는데 뉴질랜드가 드디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.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는,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각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 개인 사비로 음식물 쓰레기 통을, 굉장히 큰 통을 구입해서 거기다 개인이 알아서 개인 뒷마당에 버리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개인이 갖고 있었는데, 정말 다행히게도 최근 들어 뉴질랜드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부에서 이제 개인 집집마다 보급을 해주었고, 또 그거를 일주일마다 수거해가는 시스템을 드디어 구축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5년차 되면서 느끼는 가장 큰, 정말 제 피부로 와서 닿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는데, 그건 바로 의료 관련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. 제가 사실 뉴질랜드 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배가 많이 아팠어요. 위가 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뭘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거든요. 복부 초음파를 이제 추가로 제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쓸개에 돌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.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걸 발견을 하고 수술을 날짜를 잡고 수술까지 하고 수술을 회복하는 데까지 총 한 달이 안 걸렸어요. 그러니까 수술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이 됐고요. 수술 회복하는 거가 거의 한 2,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한국에 갔을 때 최근에 와, 이렇게 빨리 수술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한국이 의료 기술이나 뭐 의료 시스템이나 그런 속도 같은 거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그런 한국에서 있던 생활을 비교하게 되니까 뉴질랜드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거든요. 감기가 걸려서 의사를 보고 싶어도 예약을 해야 되고, 그 예약이 당장 내일이 아닐 수 있고, 그 예약이 뭐 다음 주가 될 수 있고, 그 보름 후가 될 수 있고, 이렇다 보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지만 그 예약 날짜를 기다리면서 감기가 나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감기가 오히려 더 심해져서 또 다른 병을 얻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의사랑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사를 보지 않고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먹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예요. 그래서 뭐 감기 걸려도 진통제, 어디가 가려워도 진통제. 이 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 진통제는 그냥 몸이 조금만 아프면 먹는 그런, 진통제에 관련한 부담감 전혀 없고, 그렇다 보니까 진통제를 먹고 조금 진통이 가라앉으면 또 병원 갈 일이 없어지고, 그럼 내가 귀찮게 예약을 하고 의사를 보고
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? 만약에 약국에서 있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진통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때 또 다시 의사를 보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시 또 밟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온 저로서는 굉장히 그런 의료적인 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물론 뉴질랜드에 응급실이 있죠. 응급실이 항상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10,000원이고 한번 가면은 대여섯 시간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 1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나라도 응급실 말고 예약을 하지 않고 의사를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한 3, 4시간 많으면 6, 8시간씩 기다리는 건 또 다만사라서 아플 때 막상 내 몸이 아프고 어디가 다쳤을 때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없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. 이 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? 혹시 내가 암이 있는데 검진을 잘 못 받고 때를 놓쳐서 치료를 잘 못 받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다 몇 달 뒤라서 이 병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매년 들어가서 정기 건강검진할지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뉴질랜드에 살면서 그런 의료적인 것들, 그런 문제에 제가 좀 직면했던 적이 있어서 의료적인 문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뉴질랜드에 살면서 가장 큰 단점으로 급부상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뉴질랜드 4년, 5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. 삶의 여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빨리빨리를 중시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선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또 답답하진 않거든요. 또 한 번 더 이렇게 맑은 하늘 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래 저 여기 살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여유를 느끼는 삶이다 보니까 일집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취미 생활을 갖고 뭔가를 더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서핑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일하는 거 절반, 취미 생활 절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삶의 워라밸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가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뉴질랜드 4년차, 5년차 돼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.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생각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는 또 더 좋아지는 뉴질랜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